대한민국 언론 참 썩었습니다. 부자 증세한다고 대기업과 돈 많은 사람한테 받는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이 그거 좋습니다. 비판의 관점이 옳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굳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받는다라는, 더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언론의 기사에 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이제 이 심리가, 마지막 심리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정언도 하기도 해서 어제도 했죠.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용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자신은 박 대통령이나 그 정권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또 기타 등등의 청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성마 지원 요청이라든지 뭐 또 재단에 돈 내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성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재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서 줬다. 성마 요청도, 성마 지원 요청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대 상황을 이재용이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과요. 한때는 서로 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도움도 서로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국익이라고 애써 생각할라 했을 거고 도움받는 사람은 내가 그냥 도움받나 그래도 나도 쓴 게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서로 생각들을 하고 서로 윈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박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그때 이 박 대통령이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주장했다고 특검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용은 1차 독대에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성마 지원 요청을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했지 사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대도 5분이라서 짧아서 듣기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차 독대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차 독대에서 제가 아버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겠죠. 한테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상을 했답니다. 삼성의 성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박 전 대통령이 질책한 상황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또 3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분위기가 2차 독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끄집어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근데 당신은 당신 밑에 있는 삼성전자 사장이 하는 성마협회 회장한테 이 성마 지원을 더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니까 스포츠 지원을 1년에 1,몇백억을 하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은 알아서 하라 했고 재판부가 대통령의 성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용은 저나 이건희 회장은 그런 건에 대해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받으려 하지 않는다. 최지성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삼성의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대통령이 지시해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밑에 시켜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봅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이 높은 분이 재판받는데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지기도 했다 합니다. 자, 앞서 한겨레 신문은 2일 이건희 회장 건강상태 양호하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참 대한민국의 진보가 아니고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삼성그룹 사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저거가 보고 듣지도 않았으면서 삼성그룹을 잘 안다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3년 전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자 조간지면 17면에 이건희 회장 휠체어 타고 병실 복도 오고 간다라는 제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요, 이 뻥 치면 다리 뻗고 못 잡니다.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날 이재용이 지입으로 아버지 살아 계실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회복 불능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고 내가 이 산하 회사들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또 내가 점유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만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놓는 것과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한마디로 상속과 증여와 이후에 부사망 이후에 내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견제와 또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사부작 내 회사의 지분을 지금 삼성이 서로 순환 출자 형태로 해서 쭉 엮여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 이런 순환 출자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나인데 내가 제일모직의 지분이 많고 이쪽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의 지분을 높여가지고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내가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높이고 또 삼성전자와 그 다음 단계로 합쳐서 높여서 내가 지분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형태의 이 합병의 이익을 보는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일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또 상속 정리나 이런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내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건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용이 이 이건희 회장의 신변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댓글에는 아버지 생사를 아들이 무의식 중에 인정을 해버렸네. 의미심장하네. 살아 계실 때라는 말이 아버지의 생사에 대해 저렇게 표현을 하다니 이 가족은 비밀이 많은가 보다. 이건희가 죽은 건가? 아들이 말 실수한 게 아니고 사실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랬고, 아들이 저렇게 말했다는 거 죽었다라는 거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진실이다. 부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상속세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국세청은 뭐하냐? 그걸 말하면 어떡하니 멍청아. 이재용 씨 본심인가요? 허허 무심코 튀어나온 소리로 보기에는 수상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트윗에 이렇게 비꼬기로 유명한 한 사람은 이재용이 회장님 살아 계실 때부터라고 이미 돌아가신 듯이 말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 쓰러진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병실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성매매 부분인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 해놓고는 이건희 회장의 몸이 이렇게 수사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조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라고 했으니 사실상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뭐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거고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대로 이건희 회장이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된다 하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비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주의 화두는 이재용이 회장님 살아 계실 때라고 한 발언이라고 본다. 삼성의 편법 정려, 부당합병, 상속세 명탈 등 모든 원죄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양호하다는데 신임 공정위원장이나 국세청장, 검찰총장이 문병을 가야 안 되겠냐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검찰은 이건희 성매매 불법 촬영 지시자를 구속을 이미 했죠. 지난 3월 8일에는요. 그러면 CJ에 있다가 나온 사람과 그 지인들이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은 그걸 촬영한 사람과 누가 시켰는지는 열심히 뒤졌지만은 성매매를 한 일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제가 이런 한국 최고 재벌에 대해서 뭘 안다고 보수 색깔 가진 분들 중에는 마치 자신이 삼성의 대변인이 되는지 이재용 씨 무슨 측근이 되느냐 좌파다 무슨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보수 일각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는 살겠다고 여자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듣기가 처음이라는 등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 진술 내용만 보면 결국 박통이 자기한테 중앙일보 이 홍석현이 그대로 둘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다고 직권 남용에 대해서 진술했고 또 강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진술한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도 남겼습니다. 결국 본인은 빠져나가고요. 뇌물죄에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뇌물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나 한마디로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정언을 한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때 자기와 한테 잘해준 전 대통령한테 여자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하늘은 공평해서 한겨레라는 한국 최고의 진보 신문이 이건희 회장이 건재하다라고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뭔 의도가 있었으니까 이런 보도를 의도적으로 이재용 재판 출두하는 날 했겠죠. 근데 이재용이 재판성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라는 실언을 함으로써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가 좀 쪽팔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것들도 다 뻥입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삼성하고 관계를 이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는데 단절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절하지 못한 채 간다면 노무현 정권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밀고 왔고 청와대가 캐비넷 문건 공개하면서 마치 이재용과 박근혜 두 사람을 다 뇌물죄로 처벌할 듯이 쇼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청와대의 노력은 한마디로 공수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포라고 봅니다. 그냥 뻥 소리만 내는 공갈포고 실제로는 이재용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아니고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되어서 나오겠죠. 강요하는데 안 줄 당도가 있냐.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강요와 직권 남용으로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더 얹으려고 지금 준비가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는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한때는 필요해서 붙었다가 이제는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데 하늘은 공평해서 실언이 적절하게 나오게 했네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러면서 독대 상황을 이재용이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과요. 한때는 서로 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도움도 서로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국익이라고 애써 생각할라 했을 거고, 도움받는 사람은 내가 그냥 도움받나, 그래도 나도 쓴 게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서로 생각들을 하고 서로 윈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박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그때 이 박 대통령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주장했다고 특검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용은 1차 독대에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을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했지 사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대도 5분이라서 짧아서 듣기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차 독대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차 독대에서 제가 아버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겠죠, 한테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상을 했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박 전 대통령이 질책한 상황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또 3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분위기가 2차 독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이제 이 심리가, 마지막 심리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정언도 하기도 해서 어제도 했죠.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용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자신은 박 대통령이나 그 정권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또 기타 등등의 청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승마 지원 요청이라든지 뭐 또 재단에 돈 내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재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서 줬다. 승마 요청도, 승마 지원 요청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 대한민국 언론 참 썩었습니다. 부자 정세한다고 대기업과 돈 많은 사람한테 받는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이 그거 좋습니다. 비판의 관점이 옳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굳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받는다라는, 더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언론의 기사에 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그래서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끄집어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근데 당신은 당신 밑에 있는 삼성전자 사장이 하는 승마협회 회장한테 이 승마 지원을 더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니까 스포츠 지원을 1년에 1,몇백억을 하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은 알아서 하라 했고, 재판부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용은, 저나 이건희 회장은
그런 건에 대해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받으려 하지 않는다. 최지성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삼성의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대통령이 지시해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밑에 시켜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봅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이 높은 분이 재판받는데 방청석에서